예, 안녕하십니까. 배상민입니다. 자, 기호와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게 우리 여기 지금 그 파일에도 나와 있듯이 어, 이제 A는 P다. A는 P이다가 참이다 혹은 뭐 사실이다. 요 두 문장은 그 논리적으로는 등가입니다. 논리적 등가, 논리적인 동치, 논리적인 동등. 그 논리적으로 동치다.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같은 말이죠. 등가다. 같은 값이다. 예. 논리적으로 동치입니다. 예. 자, 근데 논리적으로 동치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요게 A라고 이거 B라고 하면은 A가 참일 때 B도 참이고요. A가 거짓일 때 B도 거짓이면은 논리적으로 동치입니다. 예. 요걸 꼭 알아두십시오.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냥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죠. A는 B다는 거하고 A는 B이다가 참이다 혹은 사실이라는 논리적으로는 동치입니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갑자기 물으면은 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른가? 논리적으로는 같습니다. 예. 참일 때 참이고 거짓일 때 거짓이고. 예. 요거 두 개가 다 성립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동치이려면. 예. 특히 학생들이 자꾸 하나를 빼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성립하면 동치다. 혹은 이것만 성립하면 동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두 개가 다, 이 둘 다 성립해야 동치입니다. 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진리표는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명제가 가질 수 있는 진리값을 모두 나열한 것. 요게 중요하죠. 모두 나열. 혹은 경우의 수를 모두 나열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이제 모순 관계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제이고요. 그 민주당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라고 합시다. 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보세요. 이 대통령인데, 그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대통령 어차피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당선이 되면, 여기 당선이라고 합시다. 다른 한 명은, 당선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오르니까 일단 그냥 탈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탈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항상 양자택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탈락되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죠. 네,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진리, 표,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이거 갑자기 사고가 났네요. 이게 스탠드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아, 예, 됐죠. 예. 방송사고입니다. 방송사고. 자, 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두 가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참과 거짓의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게 좀 중요한 게, 둘 다 탈락하거나, 둘 다 당선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여러분들이, 아니, 이런 경우는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제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아니, 이제 민주당,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 당선됐는데,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탈락을 했다면은 다시 투표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투표했는데 민주당 후보 2가 안 됐어. 그러면 결국은 둘 다 탈락을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것이고. 둘 다 당선될 수 있느냐? 둘 다 당선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에서 제2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해서 이가 당선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너무 어거지입니까?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논리적 가능성. 아니 상상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져야 된다. 예.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회사에 가서 어떤 그 기획을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들을 다 따져보는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 이런 것도 있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어떤 결과들을 예측해보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리표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은 하나의 공리로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합니다. 예. 뭐 이거까지 부정을 하고 어떤 새로운 논리학을 정립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런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을 하나의 공리로서 받아들이고 이제 진리표라든지 기호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중률의 가장 이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참이거나 거짓. 예. 이 둘 가운데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참이거나 거짓이지, 그 나머지 어떤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다, 이런 건 이제 없다는 게 배중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원을 보면 이 중간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참이거나 거짓이다. 예. 그래서 진리값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표를 그릴 때도 두 가지 경우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예. 뭐
참이고 동시에 거짓이거나 이런 경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배중률입니다. 예.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진리값은 두 가지다. 그 중간은 없다. 그러면 진리표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A가 이제 그냥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A가 T고요. 만약에 A를 부정하면 그러니까 not A다. 보통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not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반대가 됩니다. T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기호화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죠. 너무 뻔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규칙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A가 만약에 거짓이면은 not A를 하면은 다시 T가 되죠. 예. 요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예. 그래서 A와 not A 같은 경우에는 진리값이 일치할 수가 없죠. 예. 맞죠? 하나가 T가 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F가 돼야 되고 하나가 F면 이것을 부정한 것은 T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와 not A는 진리값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죠. 드디어 등장을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모순이다. 이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순을 논리학에서 정의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A와 not A는 모순 관계다. 여러분들 모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 아니, 예를 들면 덜렁 A만 있는데 A가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리적인 관계 그러니까 모순이 논리적인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동치도 논리적인 관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반대라는 개념도 논리적인 관계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순, 동치, 반대 이런 것들은 다 관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모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모순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냥 일치를 하지 않으면 모순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논리학에서 말하는 모순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뭐냐? 모순은 그럼 어떻게 정의되냐? 만약에 A와 B가 모순이라면, 모순 관계라면, 요거의 정확한 정의는 definition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A가 참일 때 B는 거짓이고 A가 거짓일 때 B는 참이다. 참이다. and입니다. and.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예. 요게 정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거나 요것만 보고 모순이다 라고 하면은 땡, 예, 틀린 것이 됩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왜 이래 빨리 가. 그러니까 모순의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이제 뭐 일치하지 않은 모순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죠. 그 사람하고 어차피 대화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글을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추론 시험을 친다라든지 할 때 만약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이 의미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TF니까 모순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T일 때 F였으면 F일 때도 T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둘 다가 성립을 할 때만이 모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와 not A가 모순 관계라는 게 딱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A와 not A는 진리값이 항상 반대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A와 not A가 모순 관계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요거를 모순 관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시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